유학집이요. 페이지 66이요. 그 다음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 페이지는요 146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보세요. 이제 물권법부터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것은 물권의 이제 그 첫 하는 것인데, 여기 그 일무일권주의하고 물권법정주의,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 그 다음에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여기에서 보통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서론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물건을 한번 보죠. 물건은 동산하고 플러스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산과 부동산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또 뭐가 있냐? 토지,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우리가 정착이 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토지의 정착물에 보면 뭐가 있냐면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이 있고요, 명인 방법이 있고, 명인 방법에서 공시되는 것 농작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농작물은요, 타인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되냐? 경작하는 사람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경작하는 자. 자, 두 번째는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첫 번째가 뭐냐? 특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요, 소유권에 표시를 해야 돼.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고 이것이 계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명인 방법은 특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명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돼,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산에 보면 이렇게 갑이라는 임야에요, 나무들이 잡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무, 소나무 두 그루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먼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 두 그루를 어때요? 이것을 벌채라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여기다 새끼줄을 묶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나무 명찰을 이렇게 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무 명찰을 달아가지고 소유자가 누구다 이렇게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특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다 밝히는 것을 소유권의 표시라고 하고, 이것이요 벌채를 할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땅은 갑의 것이고 나머지 잡목도 갑의 것인데, 이 나무 두 그루만 을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땅에 심어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무를 벌목을 하죠. 벌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이건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이 되는 거예요. 동산.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국가 시험에 뭐가 나왔다? 나무를 벌채를 했다. 벌채를 한 것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다른 말로 동산으로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명인 방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건물이고 임목이고 명인 방법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농작물,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토지, 이 다섯 가지를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다섯 가지 빼고는 나머지를 다 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부동산 보면 또 뭐가 있냐? 준부동산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뭐가 있다? 그러면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고, 항공기, 예를 들면 선박이 있고 중장비가 있는데요, 선박은 20톤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배가요 20톤 이상이 20톤을 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가 된다?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동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물권이죠. 이런 물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우리 먼저 점유권하고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한 번 더 이 본권이라는 시험이 났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이고, 본권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러면 소유권은 누구죠? 갑이에요. 제한물권은 누구예요? 을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소유권은 갑이고 제한물권은 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한물권을 우리가 뭐란다?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을 보면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잖아요. 그럼 설정한다는 말이 뭐다? 소유권이다 한다 이 말이죠. 한번 봐봐요. 여기 제한물권 보면 용익물권하고요, 담보물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용익물권은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요.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봐봐,
갑의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의 동산에다가 질권, 갑의 물건에다가 유치권, 갑의 물건에다가 땅 위에다가 지상권, 땅 위에다가 지역권, 갑의 토지나 건물에다가 전세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한 물건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타물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한 물건을 뭐라고 하죠?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요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 질권은 타인의 동산,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소유권,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전부를 합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기출문제요?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그래서 틀고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지상권도 어디에 속한다? 본권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먼저 지상권은 용익물권이면서 제한물권이면서 본권에 속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는요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무슨 물권? 담보물권이면서 제한물권이면서 본권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점유하는데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점유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 지역권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아니한다. 점유. 알죠? 이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점유권은 뭐다? 물건이에요. 물건을 점유해요. 여기서 물건은 동산 플러스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유권도 뭐다? 물건이죠. 그래서 봐봐요. 항상 우리가요 물건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것이다? 동산 플러스 부동산은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의 소유권은 물건만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 아파트 분양권이요. 그러면 이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인가? 이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왜? 우리 민법에서 소유권은 뭐만 얘기한다? 그것은 물건, 동산과 부동산만 소유권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금융채권 있죠? 금융 같은 거 보면 뭐가 있죠?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채권은 우리 민법상은 소유권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민법상의 소유권은 오로지 뭐만 얘기한다? 동산과 부동산만 소유권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파트 분양권이라든가 뭐 이런 뭐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것은 민법에서는 소유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민법에서 소유권은 오로지 뭐만 인정한다? 동산과 부동산만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죠? 여기 지상권이니까 토지만, 지역권도 토지만,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좁은 의미로 부동산 그래요. 원래 부동산은 뭐죠?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법, 농작물. 암기해야 돼.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법, 농작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만 좁은 의미에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유치권 있고 질권은요 동산이죠. 동산. 질권은 뭐라고 그랬죠? 전당포에다가 반지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것. 그걸 질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저당권은요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보면요. 우리가 물건은 사람이 누구죠? 권리의 주체죠. 사람이. 물건은 뭐죠? 이것을 대상 또는요 이것을 뭐다 객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말이죠. 우린 것을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저당권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죠. 여기는요 동산만 있고 여기는 물건만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물건을 객체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건은 물건만 그러면 틀려. 왜냐? 여기 보면 유치권은 뭐가 되냐? 물건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도 유치권 할 수 있어요. 유가증권, 어음이나 수표 같은 경우. 여기 동산뿐만 아니라 권리질권이라 해가지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여기는 저당권 부동산이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기는 뭐도 된다? 이러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업권 있죠. 수산업법의 어업권 이런 것 위에도 뭘 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저당.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인데 물건은 물건만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본단 말이죠. 보면은 아까 말했죠. 본권과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이 본권이 뭐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본권에 속한다. 그 다음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유물권이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이 두 개를 합해서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은 뭐다? 설정적. 여러분 설정하고 이전하고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이전적이라는 것은 뭐죠? 이전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8조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귤이요. 귤이 8조각 있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귤을 그대로 을한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을한테 주면은 이것을 이전적이라고 그래. 이전적. 설정적은 뭐라고 그랬죠? 설정적은 이 중에서 갑이요, 2조각만 딱 떼가지고 이것만 딱 을한테 준다 이 말이죠. 을한테 일부만 주죠. 이것을 뭐란다? 설정적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게 뭐냐? 저당권. 우리는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기나 등록.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 저당을 잡으려면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토지, 건물, 임목 여기는 뭐냐면 나무에다가 등기를 하는 거죠. 수목의 집단에다가. 여기는요, 수목의 집단, 나무의 집단이요. 집단을 해가지고 임목 보존 등기에서 등기를 해놓은 것을 임목이라고 하고, 명인 방법은 나무는 나무인데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러면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새끼줄을 묶는다거나 나무 명찰을 달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팔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새끼줄 위에다가 저당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작물하고 명인 방법에는 뭐를 할 수 없다? 저당권을 할 수 없다. 설정할 수 없다. 이게 또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여기 또 저당권 설정한 성명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지역권하고 뭐가 있어? 지역권하고 임차권이 있잖아요. 이 지역권과 임차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없는데 명인방법 농작물에는 저당을 잡을 수 없다. 지역권, 임차권에 저당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물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 물건은 뭐냐? 우리가 물건 그러면 먼저 현존해야 돼. 현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가 되냐? 특정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 이러면 혹시 우리가요, 부합에서 독립성 배웠나요? 독립성은 뭐다?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을 독립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벽에요, 벽지가 발라져 있죠? 이 벽에 벽지가 발라져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라고 하죠. 벽에요, 벽에다가 벽지를 발라놓고 이 벽지만 판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벽지는 벽의 구성 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 구성 부분을 뭐라 한다? 독립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물건이 되려면 사고팔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고팔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우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먼저 현존해야 되죠. 그래서 현존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냐? 현존하는 것은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물건이 아니니까. 그런데 뭐는 될 수 있다? 채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현존성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요, 아파트 분양권. 여러분 지금 아파트 분양권 분양받으면은 지금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이요, 이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은 건물이 완공이 돼서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그래도 분양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계약, 채권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물권의 객체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지금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을 말한다. 우리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의죠. 이 의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봐요. 물권이라는 것은 뭐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해. 그 물건을 뭐다? 현존해야 돼. 현존. 그러니까 현존해야 되니까 현존하지 않으면 물건이 아니죠. 거기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요, 채권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토지의 정착물,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이다. 그런데 명인 방법과 농작물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은 물건인데 그러면 물건만 객체한다. 그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유치권의 경우는 유가증권, 그 다음에 질권의 경우는 권리질권, 저당권의 경우는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이런 것도 그 위에 또 지분 위에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건만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다? 권리를 객체로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을 잡을 수 없는 것은 뭐다? 명인, 방법과 농작물. 뭐 할 수 없는 거? 등기나 등록이 안 되는 것. 그것은 뭘 할 수 없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제한물권은 뭐다? 그것은 타물권이야. 타물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권은 봐봐요. 사람의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가 봐봐. 이렇게 동상 같은 경우는 지배하는 게 참 쉽죠. 뭐 하고 있으면 되니까? 잡고 있으면 되니까. 잡고 있으면 되죠. 이걸 점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이 건물을 누군가가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물을 그러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배하고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이게 지배잖아요. 그런데 꼭 이것만 지배가 아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것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권은 뭐가 필요하냐? 공시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물권은요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은 여기서요 공시성이 있어야 돼. 채권은요? 채권은 공시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채권은 누구하고 관계죠? 특정인과 특정인,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 사이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공시가 뭐예요? 공적으로 어떤 장부를 만들어서 일반 다른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계시, 나타내는 것, 공적인 장부를 계시하는 것, 그걸 공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이니까 공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요? 우리 물권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밝혀야 되잖아요. 뭐를 하니까? 지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누구한테요? 이 세상 누구한테도 이 물건의 소유자가 나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공시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 공시를 어떻게 하죠? 여기서 부동산의 경우는 어떻게 공시를 한다? 부동산은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 동산의 경우는 뭘 한다? 동산. 그것은 점유죠. 점유를 하죠. 점유. 알겠죠? 다른 말로 인도. 알겠죠? 인도하고 점유하고 차이는 뭐죠? 점유 또는 인도인데 이런 밤 별말도 아닌데 점유하고 인도는 다르죠. 점유는 뭐죠? 잡고 있는 상태죠. 인도는 뭐죠?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을 인도라고 그래요. 점유를 이전. 그런데 그 점유를 이전한 것이 계약에 의해서 이전한다. 계약. 그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을 뭐란다? 양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의미인데 내가요 나는 봐봐요. 길거리 누군가가 떨어뜨린 돈을 내가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우리 뭐란다? 점유한다고 하죠.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내가요 그냥 누구한테 주는 거, 점유를 그냥 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이전인데 그 이전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즉 계약, 단독행위.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 봐봐요. 내가요 여러분 돈 가지고 있죠. 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죠? 1,000원짜리를요 누가 애가 있으면요 얘한테 야 너 이거 가져 용돈에. 그럼 뭐죠? 소유권을 뭐 한다? 포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는요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증여, 공짜로 주는 거 계약이죠. 그렇게 주는 것을 뭐란다? 그것을 양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를 넘기는 것을 뭐라 한다? 이전인데 우리는 특히 법률행위, 즉 단독행위나 계약에 의해서 넘기는 것을 이전한 것을 특히 뭐라고 표현한다? 양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 매도인, 매수인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끔가다 또 뭐가 나와?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나오죠. 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전하는 경우 있죠. 상속. 아버지 물건이 나한테 올 수가 있죠. 상속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망했어. 그러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양도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상속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돼서 우리 법조문에 해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돼 있지 양도한다고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도라는 말의 표현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러면 이 정도까지 뭐 장학가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동산 이렇게요. 이러면 봉분 있죠. 봉분. 묘 있죠. 묘.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에는 뭐가 있어요? 봉분이 있죠. 봉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러면 미분리 과실이요. 미분리 과실. 이런 미분리 과실이나 농작물 같은 것은 뭐를 한다? 방금 있잖아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런 것들을 뭐란다?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시험이 잘 나왔어. 공시 기능으로는 동산과 부동산이 하나인다. 그럼 우리는요, 공시 그러면 항상 동산, 부동산만 생각하니까 동산에는 점유고 부동산에는 등기고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묘 있죠. 묘는 뭐가 있죠? 봉분이죠. 그래서 묘는 봉분이니까 분묘기지권에서는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왜? 이 분묘기지권의 공시한국은 등기가 아니고 뭐다? 봉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는 거죠. 이건요, 미분리 과실이요. 미분리가 뭐죠? 아직 배나무에 배가 열린 상태로 배를 지금 따지 않는 것을 미분리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럼 미분리는 어때요? 배를 그냥 그 상태로 둔 상태에서 배나무에 배가 열린 상태에서 배만 내가 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나무하고 가수원은 갑의 것이고 여기 열린 배만 나중에 크면 내가 따가겠다. 이게 누군가한테는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걸 뭐란다?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명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 자, 물권은 뭐가 있어야 돼? 공시. 채권은 공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물권에서 점유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점유하지 않는 건 뭐가 있다? 지역권, 저당권이 있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시면 거기 66페이지 맨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위에다 그림이 잘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에 1, 2, 3, 4 봐봐. 지역권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부동산만 객출하는 것은 뭐가 있다? 영유물권. 물권은 물건만 객출한다. OX, X 틀린다 이 말이죠. 자, 거기다 이제 써. 여기 그 위에 칸 있죠? 이런 그 위에 칸에다가 이걸 쓰란 말이죠. 물권 공시, 채권은 공시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은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다. 채권은요, 공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걸 먼저 쓰란 말이죠. 됐죠? 자, 썼어요? 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오케이, 열심히 써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쓴 사람들은 여기를 쓰란 말이죠. 여기 보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물건. 그래서 맨 위에다가 물건이라고 써가지고 여기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은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이 있었는데 현존하지 않다. 현존. 그러면 물건은 성립할 수 없죠? 채권은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걸 써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물건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 이렇게.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 이렇게. 왜냐하면 이 앞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문제가요, 만약에 하나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서 물건에 의해 가는 설명이 많은 것 틀린 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물권법 전체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오늘 그냥 우리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일문일권지부터 시작하잖아요. 물권법은. 그러니까 일문일권지가 나오는데 갑자기 물권이 나오면 전체는 묻는 것이니까 아, 이걸 뭘 묻는 거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오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됐죠? 됐나요? 되게 깔끔하게 쓰시나 봐요. 오래 쓰신 거 보니까.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요,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물일권주의를 보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물건이죠. 물건. 아무 말 없어 물건. 그럼 뭘 얘기한다? 동산하고 뭘 얘기해? 부동산을 얘기하고, 부동산은 아무 말이 없어 뭘 얘기한다고? 그냥 좁은 의미로 토지, 건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그 다음 권리는 뭐죠? 권리는 이건 뭐다?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뭐가 있다? 물권은 점유권하고 뭐가 있어요? 본권이 있고, 본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무슨 뭐가 있어? 제한물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것이요. 봐봐요. 우리가 소유권은요, 하나의 동산에는 소유권이 하나만 있어야 되지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알겠죠? 여기 보면요, 토지에는요, 이 토지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이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당권 같은 거 보면 같은 토지나 같은 물건 위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 뭐냐면 일무일권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같은 순위의, 같은 범위에 동일한 물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범위, 같은 순위, 같은 범위에 동일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은요, 순위가 같으면 안 되죠. 그런데 뭐 하면 된다? 순위가 다르면 되죠. 그리고 몇 번 저당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소유권이 똑같아. 소유권의 범위가 똑같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범위가 다르면 되겠네 범위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여기요 토지의 일부, 그 다음에 여기요 두 번째요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 그 다음에 여기요 좀 뭐죠 일부에 여기 점유 취득시효가 되는가, 점유 취득시효가 되는가 거기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되는가, 등기부. 네 번째요 지분이 되는가,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네 가지가 항상 문제가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토지의 일부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는 뭘 할 수 있냐?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돼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무슨 물건이다? 이것은 용익 물건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토지가 있죠. 이렇게요. 토지는요, 이렇게 있죠.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토지에 여기 이만큼 있죠. 이만큼은 해가지고 여기는 뭐를 주고 지상권을 주고, 이만큼은 뭐를 주고 지역권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같이 겹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전부는 뭐를 주고 지상권을 주고, 여기 전부에 또 뭐를 주고 또 전부 똑같은 범위에다가 전세권을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는 가능한데 일부에는 가능한데 왜 그러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죠? 책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왔고요. 배타적 지배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또는요 배타적으로 뭘 하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또 배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돼. 점유라고 이해하시면 돼. 점유. 우리가 점유는 뭐냐? 점유는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이니까 점유는 뭐다?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는요 뭐 할 수 없다? 양립할 수가 없어. 양립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뭔가를 점유한다고 얘기하죠. 점유한다고 했을 때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양립할 수 없다. 그 말은 나 혼자만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러면 봐봐요. 내가 이걸 점유하죠. 점유하면 나 혼자만 하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점유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립이라는 말이 뭐죠?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이 서 있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같이 점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말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지금 보면 배타적 독점적이고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점유는. 그런데 여기 내가 아까 뭐랬냐? 지역권 빼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한다고 그러죠. 점유. 그러니까요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요 동일한 범위에서 여기를 지상권을 다 줬어.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 그리고 똑같은 범위에다가 다시 또 전세를 줄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둘 다 뭘 한다? 점유한다. 누구 빼고 지역권하고 저당권 빼고 둘 다 뭐를 해? 점유를 하죠. 점유. 그러니까 점유를 하기 때문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있을 수 있다? 일부 이만큼만 잘라서 여기는 지상권을 주고 여기만 또 뭐를 줄 수 있다? 전세권을 줄 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건물의 일부에는요 건물의 일부는 전세를 줄 수 있죠.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건물 일부는 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 아파트요 구분 소유가 있어. 근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있죠? 전세권. 여기 뭐가 있죠? 전세권. 이렇게 돼 있죠. 전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이 두 개를 묶어요. 두 개를 묶어.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슨 물건에 속하죠? 용익 물건에 속하죠. 그래서 뭐라고 나온다?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용익 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나와. 사실 좀 과하죠. 왜냐면 우리가요 전세권만 용익 물건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은 어디에 속한다? 용익 물건에 속한다.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일부죠. 일부 보면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몇 가지가 있죠 모두가? 분필 모두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내가 하나만 잡을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한단 말이죠. 점유. 알겠죠? 그럼 점유죠? 그럼 여기 보면 점유는 일부에 대해서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등기는 부동산 1등기예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가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부에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한다. 등기부 취득세는 일부에 안 되고 점유 취득세는 일부에 된다. 나중에 나와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공유 지분이죠. 여러분 지분을 봐봐요. 지분을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토지가 지금 한 개예요. 그런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단 말이죠. 그러면 땅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2명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몇 명이다? 1명이다 이 말이죠. 1명. 알겠죠? 소유권 한 개다. 여기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죠. 1. 그래서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여러분 소유권을 말한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건 토지니까 하나의 물건이죠. 그래서 일물 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공유 지분도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이런 페이지에 문제요. 문제 한번 봐봐. 문제 어디를 보자면 149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149페이지 보면 문제집이요 14번 한번 봐봐요. 14번 문제집에 149에 14번 뭐라고 나왔죠?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물 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2번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할 거래계의 필요가 있고 적절한 공시 방법이 마련된 경우는 물건의 일부 줄거 물건의 일부. 여러분 그 물건의 일부는 뭐가 되는 거죠? 여기요. 이번 봐봐. 지금 물건이라고 그랬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물건이라고 하죠. 또 부동산은 뭐가 있어?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이 말이잖아요. 물건의 일부란 말은.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되고 용익물권이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된다? 그래서 전세권과 구분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물건의 일부나 줄거 물건의 집단 거기다 써. 그것을 뭐냐면 동산 양도 담보 이렇게 동산 양도 담보 이렇게 썼어요. 자, 옆줄 긋고 양어장 내 뱀장어 전부 양어장 내 뱀장어 전부. 그 다음에 창고 있죠. 창고 내 가죽 전부 이렇게 가죽 이런 구두 만들려면 가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여기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여기 있는 이제 실뱀장어가 있다면 양어장 안에 실뱀장어가요. 보이지 않는 실뱀장어 있죠. 여러분 이 정도 우리 학원 정도의 양어장이면 실뱀장어가 몇 억 마리는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하죠? 뱀장어 하나하나가 물건이죠. 그런데 핀셋으로요 뱀장어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판다고 매매계약서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뱀장어가 빠져가지고 물속 다시 양장 속으로 들어갔어.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래할 때는 이렇게 거래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몇 킬로 이렇게 하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양장 여기에 있는 뱀장 새끼 전부 이렇게. 원래는 물건이 몇 개죠?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그걸 집단이라고 그래. 집합을 시켜. 하나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그냥 취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 보면 바지락 같은 것도 보면 뭐죠? 바지락 하나하나가 뭐죠? 물건 아니에요? 바지락 하나하나가? 근데 하나하나를 계약서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몇 킬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까만 봉다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란다?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 이해됐죠? 그 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것을.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어장 하는 사람 봐봐. 자기는 전 재산이 지금 여기 있는 뱀장어 새끼밖에 없단 말이죠. 실뱀장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이거 돈을 좀 빌리고 싶단 말이죠. 그럼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 뱀장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남항교시 호평동 몇 번지에 있는 양어장 내에 있는 뱀장어 실뱀장어 전부 이걸 딱 특정을 해가지고 장소와 그다음에 범위와 이런 것도 특정을 해가지고 뭐란다? 은행에다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동산 양도
담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합물 이렇게 동산 양도담보 이렇게. 그래서 뱀장 전부 또는요 여러분요 가죽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죠? 가죽 전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명인 방법 줄거. 명인 방법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특정성, 두 번째 소유자의 표시, 소유권의 표시, 소유자의 표시, 특정성 플러스 소유자의 표시, 소유권의 표시 플러스 계속성, 계속돼야 돼. 누군가가요 거기다가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놨냐, 소유자가 누구라고 명찰을 붙여놨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무에다가 누가 이런 걸 달아놨어 하고 떼버릴 수 있죠. 그러면요 소유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표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면 명인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명인과 갖춘 20개 집단은 줄거 독립한 부동산. 이건 맞죠? 이건 맞는데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돼?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줄 것이고 있다 동그라미하고 X 안 된다. 거기다 써. 저당권의 목적물이 안 되는 거 또 있어. 아예 그냥 써. 뭐가 있어? 농작물. 또 뭐가 있어? 두 개가 더 있어. 지역권, 임차권.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에 객체가 안 되는 거 네 가지 딱 암기해.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농작물. 알겠죠? 다시 뭐라고? 지역권, 임차권, 명인방법, 농작물.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4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지상권과 지역권 줄거 그것을 말한다. 용익 물권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용익 물권은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 줄거 일부 전세권 밑에다 또 써 줄긋고 구분 소유 이렇게 구분 소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물권 일물 일권주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이요. 여러분요 페이지요 146페이지 한번 봐봐. 146페이지 보면 2번 봐봐. 2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봐. 지상권은 뭐가 아니다? 본권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상권은 뭐다? 본권이다. 본권 속에도 어디에 속한다? 제한물권. 제한물권 속에도 어디에 속한다? 용익물권. 그래서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뭐다? 먼저 본권에 속하고 그러면 또 어디에 속한다? 본권에 속하면서 또 어디에 속해요? 용익물권에 제한물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속해요? 용익물권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원래 용익물권이면서 제한물권이면서 본권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번 온천. 우리가 지금 아직 여기요 2번 3번 4번 5번은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냐? 4번 봐봐요. 4번 같은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렇게 물건이요 이렇게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 딱 보면 여러분요 어느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물건 그랬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배운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배운 게요. 지금 보면 2번은 겨우 배웠네요. 뭐라고 나왔죠? 2번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즉 지상권 위에 저당권료를 설정한 자는 이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 지금 배우고 그 뒤는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권이라는 것이 물권법 전체를 배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이런 문제는요 쉬우려면 이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우리가 지금 안 배웠으니까 그러지. 자,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에 5번 봐봐요. 5번에서 물권이 아닌 것 이렇게 돼 있나요? 5번에요. 물권이 아닌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물권이 아닌 건 원청권. 원청권은 그것은 물권이 아니에요. 광업권 옆에다 써 광업법. 광업법에서 인정하는 뭐죠? 물권이에요. 업권 옆에 줄고 업권은 수산업법. 수산업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에요. 알겠죠? 수산업법.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우리 구분지상권 옆에다 줬고 민법 이건 민법에 나와 있고요. 5번에요 분묘기지권이죠. 이 분묘기지권을 뭐냐 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없지만 알죠? 물권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죠? 여러분요 6번이에요. 그 6번은 봐봐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죠.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요. 부동산만 동그라미만 부동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점유권은 뭐죠? 동산, 부동산 다 되니까 부동산 되죠. 본권도 물건이니까 부동산 다 되죠. 여기요, 유치권도 본권이 뭐죠? 물건이니까 부동산 다 되죠. 다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저작권도 부동산 되죠.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을 이렇게 하면 달라. 그럼 부동산을 그러면 뭐도 돼요? 점유권도 되고 소유권도 되고 유치권도 되고 저작권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다른 거 다 빼고 동산 안 돼. 오직 부동산만 다른 거 안 돼. 동산 안 돼. 근데 물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동산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은 빼. 오직 부동산만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오직 부동산만. 알겠죠? 다른 건 안 되죠. 이것은 뭐다? 용익 물권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만. 그러면 용익 물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8번 한번 봐봐. 8번. 분묘에 매장된 조상의 유골이죠. 유골은요,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줄고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 딱 그 정도 말면 돼. 자, 이번요, 농작물을요,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고 그 농작물이 동그라미 성숙이에요. 성숙. 자, 바로 옆에 독립한 물건 줄고 이 물건 중에서 뭐에 속한다? 물건 동그라미 물건 중에서 뭐에 속해? 부동산. 농작물은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부동산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경작자에게 있다. 줄고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줄고 옆줄 긋고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 다음에 3번 임목이라고 나왔죠. 임목은 맨 끝에요. 독립한 동산. 그러면 안 돼. 뭐라고 한다? 부동산. 독립한 부동산. 맨 끝에 옆줄 긋고서 벌채하면 벌채 나무를 벤다 이 말이죠. 벌채하면 독립한 동산으로서 벌채하면 독립한 동산으로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소유권의 객체가 돼. 자,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은 일필의 토지 일부 줄고 일부 동그라미 일부 설정 동그라미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알겠죠? 자, 5번은요,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줄고 독립한 줄고 건물은 독립한 맨 끝에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독립한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앉아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봐요. 여기서요, 물권 법정주의를 봐.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물권 법정주의. 그럼 여기 물권은 뭐가 있어요? 또 써. 물권은 뭐가 있어? 먼저 점유권하고 본권이 있죠. 본권에는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 이게 이제 물권이죠.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법. 여기서 법은 법률이죠. 법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관습법. 이렇게요. 관습법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의 위계 질서를 한번 보죠. 법은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법률이 있죠.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조례. 그 다음에 규칙 같은 게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법의 위계 질서예요. 그래서 헌법은 국민 투표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국회. 알겠죠? 국회에서. 그 다음에 명령은요, 행정부. 조례는요, 지방자치단체. 규칙은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는 거죠. 자, 그럼 봐. 우리가 말하는 여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은 어떤 법률을 얘기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여러분, 형식적이란 말은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할 때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 또는 법률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죠? 여기는 그것을 헌법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제 보면 법의 위계 질서가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알겠죠? 법으로 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수권 범위 내에서 헌법에 의해서 내려지는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을 법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상 의미에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이라고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법률은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문제 풀 때 우리 민법에서는 8가지가 있고, 아까 또 수산업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산업법에는 뭐가 있어? 업권이 있고, 광업법에는 뭐가 있다? 광업권이 있고. 아시겠죠? 그런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한마디만 중요하고, 여기 법률이고 명령이나 조례나 규칙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 또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관습법은 인정되는 것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 건 뭐가 있다? 여기서 그러면 원천권, 원천에 관한 권리, 원천권. 이러면 이 땅 밑에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이 땅 밑으로 원천수가 흐르죠. 원천수. 이 원천수는 누구 것이냐? 갑의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또 의리 토지가 있는데요, 의리 토지가 쭉 흘러가죠? 그럼 갑하고라고 같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천수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개인이 만들어 놓은 사도, 통행권.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 통행권.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 그냥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등기를 함으로써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예를 들면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이 4가지죠. 이 4가지를 뭐라 한다? 이것을 관습법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이다, 이렇게. 이런 무슨 말 이해됐나요?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시험에 잘 나와.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있어. 관습상 법정 지상권. 이 법정 지상권인데 뭐가 똑같은 건 뭐가 있냐? 분묘 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분묘 기지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분묘 기지권은 법정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묘 기지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란 말이죠. 등기법을요. 등기법에 보면 뭐가 나오냐?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왜냐면 187조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것, 뭐 이건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인정되지 않는 건 4가지. 원천,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통행하는 것,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 법률상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요, 이 자리에서 그냥 암기하는 게 제일 나아. 집에 가서 암기하려 하지 말고 정하죠. 정하는 건 뭐다?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해. 종류와 내용. 여기서 종류는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 내용은 사용하고 수익하죠. 용익 권능이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이것을 처분하죠. 처분 권능 2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2가지가 내용에 되어 있고, 이것은 뭘 한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요, 종류는 법으로만 정해야 돼. 내용도 법으로만 정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이런 것 빼고 그런 것만,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 것 빼고는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창설할 수 없다.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무슨 규정이다? 법이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물권법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떤다?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죠? 물권법의 규정, 물권법의 법조문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왜?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못하니까. 합의를 못하니까 법에 똑바로 적혀 있어야 되겠죠. 왜? 법대로만 해야 되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요, 우리가 임의로 창설을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한다? 이것을 위반한다? 자기 멋대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무효가 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물권에 뭐라고 되어 있다?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집을 팔면서 뭐라 한다? 내가 너한테 집을 파는데, 싸게 파는 대신에 사용수익은 너가 하지 말고 사용수익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처분만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소유권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한다?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2번 한번 봐봐. 문제 146페이지 2번. 146페이지 2번 보면 뭐라 하죠?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146페이지. 근데 여러분 왜 문제집을 닫아놓죠? 뭐 무슨 일이 있나요? 알겠죠? 야, 거기 봐. 자, 뭐 물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상권은 뭐가 아니다?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니 본권이 아니다. 틀렸죠. 그러면 1번 아까 있었죠? 1번이니까 2번, 3번, 4번, 5번 보면 되죠. 자, 2번 봐봐. 원천에 관한 권리 줄고. 그 다음에 3번은 봐봐. 3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라고 되어 있죠. 타인의 토지죠. 타인의 토지 위에서 만들어진 도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통행권을 뭐라고 한다? 사도 통행권이다. 사도. 개인의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사도 통행권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줄거 공원 이용권이요. 그 다음에 5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요. 이 네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물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권이다 그러면 안 되죠. 알겠죠? 큰일 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자면 문제요 11번 한번 봐봐. 문제 11번. 여러분 문제 11번 보면 거기 뭐라 나와 있어요? 11번 보면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 있나요? 자, 1번 봐봐. 소유자는 소유권의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유효하게 포기할 수 있다. OX, X죠.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 왜? 우리가 물권은 사용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현행민법은 처분 권능만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을 허용한다. OX, X. 자, 11번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 거기만 줄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 그럼 맨 끝에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3번은요. 물권 법정. 이게 좀 어려워. 물권 법정주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 형성의 자유 줄고 내용 형성의 자유 또 뿐만 아니라 물권 변동 줄고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는 뭐를 하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와 내용을 새롭게 창설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봐봐. 거기요 3번은요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의 내용 형성 이거는 방지하죠. 마음대로 못하잖아.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하죠. 여기까지 맞는데 뭐가 틀려요? 물권 변동에 관한 당사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물권 변동은 뭐죠? 부동산의 경우는 뭐 등기, 동산의 경우는 뭐 점유, 인도 이런 거란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런 것이에요. 당사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이걸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뭐를 제한하는 것이다. 내용과 종류를 제한하는 법원칙이다 이 말이죠. 좀 까다롭죠. 자, 4번은 뭐냐? 4번은요 이걸 사도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공로로부터 자연불악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면 주민들은 이 도로 줄고 이것을 사도 통행권이다 이 말이죠.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 사도 통행권에 대해서 물권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아니한다 이렇게. 5번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줄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밑에 또 써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명령과 규칙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봐봐. 물권이 아닌 거 물권 근저당권 지상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5번이 아니다. 5번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로 묶어줘서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 5번 봐봐. 법인의 대표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인의 대표권은 뭐죠? 거기다가 그것은 법인의 대표권은 대리권과 더불어 권능에 속한다. 대리권과 더불어 권능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권능, 권리가 있고 우리가 권한에 속한다. 죄송해요. 권한에 속한다. 우리가 권리가 있고 권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에 속한다? 권한에 속한다. 권한. 이런 권한이 뭐라고 그랬죠? 대리인 봐봐. 대리인 봐봐.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의리 대리인이죠. 대리인 봐봐요. 그럼 대리인은 병하고 뭘 한다? 계약을 하죠.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그래서 이 대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려고 하는 거죠. 타인에게. 그러니까 대리권을 딱 보면은 본인에게 모든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는 거죠. 회사의 대표이사 봐봐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죠. 그것을 대표권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라고 얘기한다? 권한. 이렇게.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봐. 우리가 이제 물권에 보면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요. 가위 노트로 보세요. 우선적 효력 보면 여러분 물권하고 채권이 있죠? 물권하고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해요? 원래는 물권이 우선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물권하고 채권이 있죠? 채권이 있으면 뭐가 우선할 수 있어요?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 물권은 뭐냐? 물권은 물권에 가는 거죠. 사람이 물건을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대물권이다. 물건에 대해서 대항한다. 여기는요, 채권은요,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죠. 대인권이다. 사람에 관한 것이다. 대인권, 사람에 관한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대물권, 대인권. 그 다음에 이 물권은 뭐냐? 누구에게나 주장하죠. 이것이 내 물건이라고.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뭐라 한다? 절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절대권. 그런데요, 채권은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해야지 병이나 정한테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물권이라는 것은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갑뿐만 아니라 병, 정 누구에게도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채권은 뭐가 없어요?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있어. 물권보다. 물권은 저당권이죠. 이 저당권이나 또는 전세권이잖아요. 이 전세권보다 채권이 뭐가 있냐? 여기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하고 임금 우선 특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택임대차는 서울에서는요 1억 1천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를 최대, 얼마까지를 제일 먼저 보장한다? 3,700까지. 상가는요 얼마요? 6,500 이하일 때는 얼마까지? 2,200까지 보호를 해줘.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임금은요, 만약에 회사가 망하죠. 그러면 회사가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하죠? 여기서요 3월의 임금, 3월의 임금하고요 재해보상금, 이 재해보상금하고는 제일 먼저 빼죠. 예전에는 3년분의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그 3년분의 퇴직금은 삭제가 됐어. 왜냐면 요즘은요 다 임금치기가 다 뭐죠? 대부분이 다 연봉제잖아요. 연봉제.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 퇴직금에 관한 것은 삭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3개월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그 회사가 망하면 근로자들한테 제일 먼저 떼주는 거예요. 3개월 임금. 왜?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의 임금이라도 받아야 잠깐 쉬면서 다른 또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언제나 저 물건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경매 대금을 받을 때. 아시겠죠? 언제나 우선한다.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누가 우선해요? 여러분,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이 제한물권이 뭐죠? 전세권이죠?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누가 우선해? 당연히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여러분 봐요. 갑이요 을한테요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이 갑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사람은 소유자다, 전세권자다? 전세권자. 딱 보면요, 그러니까요 전세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존속 기간 동안, 그러니까 존속 기간 동안은 제한 물권인 전세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제한 물권하고 제한 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여기 제한 물권은 전세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한 물권은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저당권하고 전세권하고 누가 우선한다? 누가 우선해? 그럼 이것은 알 수가 없죠. 등기를 누가 했냐, 등기를 누가 먼저 했느냐. 그래서 저당권이 등기를 먼저 했죠. 저당권이 우선하고, 전세권이 먼저 등기했다, 전세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물권 상호 간에는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된 자가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 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왜요? 제한 양식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존속기간 동안에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는 보면요, 강의 노트에 보면 66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68페이지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